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문이 다운타운의 퀘벡 어린이집에 관한 학습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주이고 저는 몬트리올에 산 지 2년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기자 명단 등록하기. 대기자 명단은 웹사이트 laplace0to5.com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 중이시라면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출산 전이거나 성별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 laplace0to5.com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원하는 어린이집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립 어린이집 CPE, 사립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laplace0to5.com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인터랙티브된 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직장, 학교 또는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알고 싶으시다면 미니스테드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적용되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전화를 연락하고 방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너무나도 선택이 가능한 너무나도 많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의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나는 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선 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보세요. 언젠가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도 각 집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고 방문해서 문의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제공하나요? 아니면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규율은 어떤가요? 엄격한가요? 자유로운가요? 부모님들이 훈육하는 것과 비슷한가요? 언어는 어떤가요? 영어를 쓰나요? 불어를 쓰나요? 아니면 다른 언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와 같은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셔서 방문했을 때 미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기다림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8월이나 9월에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이쯤 돼서 어린이집에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겨울에는 따라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만약 어린이집 등록 과정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네 번째 단계인 전화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전화를 걸고 아직도 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그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어린이집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이집 종류에는 공립 어린이집 CPE, 사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리 잡은 위치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러한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각 반별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 반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들은 보통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3분의 2 이상이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1년 수료과정이나 전문대학교 2학년, 2년 또는 3년제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누군가의 집에 마련된 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6명에서 9명의 아이들 소규모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재량껏 자유롭고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일엔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점은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유아교육 전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가정 어린이집의 분위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나이가 다른 사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샨탈 선생님께서 영어로 녹화하신 동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비디오에 어떤 말씀이라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패밀리 사운드타운 웹사이트인 www.familycenterville.org에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와 불어로 제공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